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인데요. 자, 나를 만드는 습관된 감정의 저자이시고요. 우리 호정 감정 코칭 아카데미의 대표이신 유호정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호정입니다. 야, 찬양을 얼마나 은혜스럽게 듣고 계신지 우리 감정 코칭해 주시고 이제 또 상담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네. 우리 대표님 얼굴만 이렇게 딱 봐도 뭔가 이렇게 마음의 한 반 정도는 아픔이 해결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대표님의 저서가 나를 만드는 습관된 감정. 네네. 감정도 습관인가요? 그럼요, 그럼요. 그렇구나. 그냥 막 나도 컨트롤할 수 없이 훅 올라오는 게 아니라 네. 그것도 습관이구나. 그렇죠. 예. 자, 오늘부터 해서 저희가 3주간 이 특강을 네. 함께 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네. 이 강의를 통해서 네. 우리 뜰한 식구들이 요것만 가져가면 좋겠다 하는 네. 이 목표, 네. 강의 목표 한마디로 아, 정의한다면. 나의 감정을 네. 알아차리고 타인의 감정도 알아차리면서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행복하게 소통하는 기술을 알려드리도록 와우, 하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필요해요. 네. 특히 5월에 정말 어울리는 맞습니다. 강의가 아닌가 싶은데. 오늘 찬양을 두 곡을 듣고 시작을 했는데요. 찬양이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지금 제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어서 조금 버겁기는 합니다. 특히나 이제 얼마 전에 제 딸이 한번 쓰러지고 아프면서 기도를 제가 얼마나 울며 했는지 그랬더니 살아났고 네, 그래서 엄마의 기도는 자식을 살린다라는 그 구절이 가슴에 확 와닿으면서 나 오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실은 은혜롭고 감사함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의를 이제 27년 차 하고 있고요. 청와대를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불러주시는 곳에 강의를 하고 또 1:1 코칭, 그룹 코칭을 하다 보니까 어느새 2만 시간을 넘게 이렇게 몸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대로 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행복하게 전국을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오고 나니까 많이 처음에는 버거웠죠.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100만 원 이상씩 나가는 모든 것들이 단절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한 번 체험하다 보니까 줌이라는 화상을 통해서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국에 있는 분들을 넘어서 캐나다에 미얀마에 계시는 분들까지 또 감정 코칭을 알리게 되는 계기까지 주시다 보니까 지금은 참 많은 분들과 더 많이 소통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나를 만드는 습관된 감정이라는 책이 실은 2018년도 12월에 출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책이 나온과 동시에 네이버에 베스트셀러로 등재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그 감정이 습관이 되나 라는 궁금증이 있지 맞아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을 통틀어서 갖고 살아가죠. 그런데 제가 오늘 짧은 특강을 통해서 우리 근데 오면서도 반했어요. 뵙고서도 얼굴이 어쩜 그렇게 아름다우신지. 네. 여기에 보니까 아름다운 우리 강수미 PD님 이야기가 나오는데 실물을 영접하시면 더 할 겁니다. 네. 제가 좀 예쁘죠? 인정입니다. 농담입니다. 네. 우리 PD님께 제가 저와 함께하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특권을 드릴게요. 특권. 네. 감정을 표현할 권리. 그리고 네. 제가 어떠한 질문을 해도 틀릴 권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네. 다름을 넘어서 틀려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에는 좋고 나쁜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고 나쁜 감정이 사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틀릴 권리를 드려서 너무 좋으네요. 제가 땡 울려도 될까요? 네. 정답은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희로애락이라는 모든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기도 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하시는 모든 감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희로애락이라는 감정을 여쭤보면 좋고 나쁨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강 PD님처럼 더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분노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슬퍼도 그냥 말로 표현하면 좋은데 그 말로 표현하는 게 안 되다 보니까 주먹으로 표현을 해요. 발로 표현을 해요. 네. 물건을 부수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런 부모님들 또 위에 뭐 인생의 선배님들 때로는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 분노의 감정, 과격한 감정은 안 좋은 거구나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모든 감정은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우리가 감정을 제대로 알았을 때 그 감정을 이해하고 보듬고 달래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혹시 그렇다면 우리 질문을 계속하는데 그런데 당황하지 않으시는 얼굴 표정이 아유 제가 흡족합니다. 계속 틀릴게요 앞으로. 네, 틀림 전문이에요. 고맙습니다. 네. 네, 이 감정이라는 건 네. 어떻게 만들어질 것 같으세요, 우리 강 PD님? 감정은 네,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과거의 어떤 경험에서 와우. 예. 우와, 틀릴 권리 맞췄다. 드리는데 이번엔 맞췄다. 안 드디어 틀리시네요. 맞췄네요. 오케이, 네. 맞습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사건, 사고, 나의 생각이나 가치관, 환경 이런 걸로 인하여 감정은 다 일어나고 생성이 돼요. 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감정 또한 전과 후가 달라지는 것처럼 맞아요. 감정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인해서도 만들어지는데 이 감정이라는 거는 어떨까요? 참 감정을 생각하면 사람들은 감정적이잖아. 너 이렇게 감정적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감정을 억압시키면서 맞아. 그렇게 살아온 경우들이 너무나도 네. 많아요. 감정적이면 약간 수준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을 내가 알아차리고 보듬고 달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혹시 어려서 우리 네. 강 PD님께서도 풍선껌을 씹어 보셨을까요? 그럼요. 껌 좀 씹었죠. 그쵸? 제가. 네. 그런데 그 풍선껌이 어떻게 해야 풍선이 불어질까요? 일단은 오래 씹어야 돼요. 많이 씹어야 그쵸. 돼요. 네. 거기에 이유는 네. 단물이 빠져야지 풍선이 불어지죠. 맞아요. 그것처럼 네. 감정이라는 아이도 내가 어떻게 감정을 알아차려 남편하고 자녀하고 다 쏟아붓고 나서 뒤늦게 알아차리죠. 아 여기까지는 하지 말걸. 너무 선을 넘었다. 맞아. 그럴 때가 참 많아요. 맞아요. 그거는 내 감정에 단물을 빼지 않아서 감정을 계속 알아차린다라는 거는 풍선껌에 단물을 뺀 후 풍선을 부는 것처럼 감정과 계속 마주하고 대면하고 하다 보면 느껴져요. 아 내가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네. 그렇다면 이 감정은 상대에게 전해도 될까 안 될까? 전한다고 해도 내가 기분이 언짢고 아프고 슬프면 그냥 말로 표현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주먹으로 아니면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아주 냉담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제가 머리가 작은 편인가요? 네. 흘러내리네요. 아유 행복하네요. 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지금 우리 극동 방송에 이 사랑의 뜨란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분들께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보통이 다 핸드폰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주변에 네. 1m 안에 아마 다 가지고 있으실 것 같은데 핸드폰의 배터리 지금 몇 퍼센트 있을까요? 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일단 오전이니까 아직 좀 그쵸? 많이들. 저 91%. 저는 85% 있네요. 네. 이렇게 우리는 휴대폰의 배터리 그냥 한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휴대폰보다 더 소중한 감정의 배터리는 몇 퍼센트 충전이 되어 있을까요? 예를 들어 나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어. 기쁘고 감사해라고 한다면 1번. 아니야 조금 무언가가 부족해. 2번. 아니야 요새는 그냥 무덤덤하고 조금 그러네. 그러면 3번. 아니야 많이 방전되었어 라고 한다면 4번. 완전히 소진되었다. 전원이 꺼졌다. 그러면 5번. 네. 우리 청취자분들과 네. 또 우리 강 PD님께서는 몇 번의 지금 감정 배터리가 있는 것 같으세요? 아직까지는 오전이라 오전이라 조금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럼 1번일까요? 1번까지는 아닌 거.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한번 2, 3번? 2, 3번? 그렇군요. 네. 네. 이 정도? 그렇다면 우리 네. 강 PD님께서 유호정을 보셨을 때 네. 저는 그 감정의 배터리가
충전이 어느 정도로 유지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보이실까요? 전문가니까 100%?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100%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늘 1번을 유지해요. 이보다 더 기쁠 수 없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실은 오늘 제가 대전에서 이쪽으로 오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을 잡고 왔어요. 그런데 출근길이라 그런지 길이 밀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다 보니까 40분 조금 넘어서 도착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늘 이 감정이라는 걸 습관을 만든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다라는 습관을 만들어버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초조불안이 아니라 샬롬, 평안하다, 평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들이 순탄하게 열어지는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습관으로? 가능합니다. 1번, 우리도 1번을 항상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나를 만드는 습관된 감정이라는 책의 주요도 내가 어떠한 감정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A 유호정의가 될 수 있고 B 유호정의가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모두 다 본인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를 수 있어요. 나는 행복이야, 사랑이야, 기쁨이야, 존엄성이야, 뭐 다 각각 다를 수 있는데 한 분에게밖에 여쭤볼 수 없네요. 네. 우리 강 PD님은 인간의 고유한 욕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행복하고 싶은 거 아닐까요? 뭐 사랑도 행복? 결국은 행복을 위한 그렇죠. 거고 행복. 네. 네. 각각 이렇게 다를 수는 있지만 제가 이제 2만 시간을 넘게 27년 차 강의를 하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각각 다를 수는 있지만 네. 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라고 딱 보여드리는 게 있어요. 2글자. 초성 진짜요? 나갑니다. 기억, 지읒. 뭐지? 틀릴게요. 네,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네. 틀려주셔서. 인간의 고유한 가치는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는 모두 감정이 있어요. 부자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그쵸, 건강하지 맞아요. 않건. 남녀노소 모두 감정이 있는데 저는 뉴스나 신문 기사를 볼 때 안타까운 화면을 보거나 할 때 아쉬움이 큰 회사의 뭐 회장님, 대표 뭐 이런 분들이 뭐 기사분들, 직원분들을 발로 찼다, 뭐 방망이로 어떻게 네네. 했다라는 걸 보면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분들만 감정이 있을까요? 그 직원들은 감정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모두 다 감정을 갖고 있는데 왜 자신만 감정을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무시할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강 PD님은 아까 어머니 얘기를 하셨는데 네. 친정엄마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친정엄마하고 또 때로는 동생들하고 동생이 있으실까요? 네.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친정 엄마께서 야 이거는 빨강의 네모의 감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우리 강 PD님께서는 아니야 엄마 그거는 동그라미의 파란 감정이야. 그러면 또 동생이 아니야 그거는 세모의 노란 감정이지 라고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각각 살아온 환경, 시간, 사건, 사고,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감정 또한 다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화분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화분도 일주일에 한 번 물을 줘야 되는 애가 있고 햇볕에 있는 애가 있어야 되고 또 뭐 그늘에서 키워야지 좋은 애들이 각각 다른 것처럼 사람의 감정은 더 많이 다름만 인정하신다고 해도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훨씬 더 많이 누군가하고 소통을 할 때 행복하게 소통할 수 있는 비결, 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불안, 초조, 원망, 시기, 증오, 분노 이런 모든 감정들이 들어올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어요. 네. 그런 감정들이 나는 한 번도 안 들어왔다라고 하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럼요. 대신 이제 저처럼 감정을 희와 락의 감정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습관이 되어지면 분노의 감정, 증오의 감정으로 들어가도 이게 빨리 나와요. 회복 탄력성이 빨리 올라와요. 그런데 이제 그게 습관이 안 되시면 로와 애의 감정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은 좀 어두운 감정에 깊게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애는 나에게 화를 내잖아요.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화를 내면 분노로 가요.
그런데 우울증의 끝과 분노의 끝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 끝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안 좋은 맞아요. 1위를 달리고 있는 자살. 네, 맞습니다. 요새는 자살이라는 단어보다 또 언어 순화로 해서 극단적 선택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극단적 선택을 하시는 분들의 보시게 되면 팔다리가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시지 않아요. 맞아. 외롭고 괴롭고 힘들고 사람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은 뇌까지 흔들어요. 사람의 뇌까지. 어떠한 감정이 들어오면 샬랄랄라 행복해지기도 하고요. 또 불편한 감정, 어두운 감정이 들어오면 막 편두통 아니면 전체 두통이 와서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죠. 그런데 그 감정을 만들어내는 거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PD님. 네. 뭘까요? 말? 오케이. 오. 말입니다. 말이 감정은? 그렇죠. 감정에 따라 말을 하는데. 기분이 좋으면 막 좋게 말하고 그쵸. 기분이 나쁘면 그냥 네. 그냥 후회할 말 막 쏟아내는데 그게 아니고. 보통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걸 역으로 돌리시면 어. 말을 하는 게 내가 상대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행복해질 것인가 불안, 초조, 공포에 느낄 것인가 이 순서를 바꾸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말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그 말은 감정을 만들어내고 그 감정은 또 뇌까지 흔들리게 해서 언젠가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전자발찌를 찾더니 본인이 이 마음이 괴로웠겠죠. 그러면 내가 전자발찌를 찰 정도로 안 좋은 일을 했구나. 그러면 다음에는 안 해야지라고 회개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상식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본인의 감정을 분노로 표출하면서 어린이집을 보낸 엄마를 살해하는 사건들. 그러다 보니까 감정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네. 제가 지금 대전, 공주, 천안 그리고 청주 여자교도소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지금은 이제 제가 청주 여자교도소만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어떤 조절을 못해서 그 교도소에 수용이 되어 있을까요? 감정이요? 빙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맞아. 제가 이렇게 강의를 가면 이분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렇게 계실까 할 정도로 아주 얼굴이 좋아요. 왜? 그냥 평범한 사람들. 그렇죠. 감정이 올라왔을 때 사건 사고들을 일으켰던 분이고 그 안에 계시다 보니까 평안해지기도 하고 또 교육을 통해서 교화가 되고 그래서 감정이라는 거는 정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맞아. 그래서 이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또 오늘 어버이날이 참 색다른 어버이날입니다. 이유는 늦둥이 막내로 태어나서 장남에게 결혼을 했고 50대가 될 때까지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이 다 생존해 계셨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이제 80, 90이 되시면서 아빠 떠나시고 아버님 떠나시고 엄마 떠나시고 이번 3월 14일 날 어머니까지 떠나시다 보니까 처음이에요. 부모님이 없는 어버이날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감정 또한 이호정 많이 지금 엄마 아빠 어머님 아버님이 그립구나 내 감정을 어루만지면서 또 아까 한 분의 그 메시지가 70대 75세 외로운 영감입니다라고 채팅창에 기재해 주신 그분께도 하나님의 위로와 또 평강이 함께 있길 소망하면서 우리 대전 극동방송에 함께 이렇게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에게 오늘도 평안한 감정이 함께 하시길. 지난주에는 제가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감정이란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면서 감정이 어떻게 생성이 되냐면 실시간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서도 만들어지고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환경이나 생활 습관 그리고 그 관념들, 가치관들 모든 것들 사건 사고로 인하여 감정은 각각 다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 감정을 코칭하기 위해서 코칭이란 무엇이냐면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코칭을 배울 때 사람들이 그래요. 코칭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배우고 나서 저만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상담학의 꽃, 언어학의 꽃, 인문학의 꽃, 경영학의 꽃, 철학의 꽃, 모든 내가학의 꽃, 그 학문의 꽃을 딱 따다가 만든 종합학문이
코칭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 코칭이라는 학문 중에 감정 코칭을 오늘 또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감정이라는 애는 진짜 내 삶에 있어서 내 인생을 운전을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감정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 여하에 따라 참 삶이 달라지는데 감정 코칭을 정의로 내리면 사랑으로 사랑이 장착되어야 되고요. 사랑으로 감정은 온전히 수용을 해줘요. 왜냐하면 감정은 각각 다 다를 수 있는데 다른 감정들이 맞고 틀리다가 아니라 그대로 수용을 해주고 대신 언행, 말과 행동은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감정 코칭입니다. 네, 그래서 그 감정 코칭 안에 제가 늘 부각화시키고 이것만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랑을 장착해야 된다. 사랑으로 출발한다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 예쁘신 고우신 강 PD님께서 생각하는 사랑이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사랑이요? 네. 사랑이란. 그대로 받아주는 거? 네. 그대로 받아주는 거. 그 말씀이 저를 설레게 하네요. 네. 근데 우리가 그 사랑 그대로 받아주기가 실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안 되죠. 맞아요. 어려워요. 네, 그렇게 각자 사랑이 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면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네. 정말 내가 오래 참고 있는가? 사람들 관계 속에서. 그리고 정말 온유한가?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가? 정말 우리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는 않나? 진리를 보고 정말 기뻐하나? 바라고 믿고 견디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평상시에 사랑합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요. 그 이유는 그걸 연상하고 상기하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장로님들 뵙고도 장로님 사랑합니다. 하루는 목사님 사랑합니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쳐다보시기도 하고 누구누구 집사님 사랑합니다라고 해요. 먼저 말로 선포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내가 그만큼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정말 다르죠. 왜냐하면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 보면 살아가는 대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는 삶이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말을 오늘 다시 한번 꼭 전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칭, 감정 코칭하면은 아직도 모르시거나 감정을 코칭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우리가 축구 잘하게끔 알려주는 축구 코치가 있고 야구 코치가 있는 것처럼 감정 코치는 따뜻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감정을 조절하는 걸 잘 컨트롤할 수 있게 조절할 수 있게 습관되어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이 감정 코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정 코치로 살아가길 저는 소망해요. 맞아요. 코칭 기법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코칭 기법은 고대에 누가 먼저 시작을 했을 것 같으세요? 고대? 강 PD님도 아시는 분이에요. 소크라테스? 맞아요. 아, 진짜요? 소크라테스도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소크라테스 맞아요. 고대에 아는 사람은 소크라테스밖에 없어. 그러셨군요. 예수님이나 소크라테스는 제자들에게 답을 주지 않고 질문을 통해서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게끔 도와줬어요. 코칭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 감정을 알아차리고 보듬고 달래서 표현할 수 있게끔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상대가 이야기하면 경청을 해야 되겠죠. 그 경청한 말에 있어서 그대로 수용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감정 코칭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이라는 애는 온전하게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면 이게 분했던 감정, 막 억울했던 감정들이 좀 잔잔해져요.
저에게는 감정 코칭 전문가 과정을 배우고자 전국에서 또 이제 해외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코로나 전에는 이제 대전에 있는 제 아카데미로 오셨고, 지금 코로나 이후에는 이제 줌으로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지경에서 이제 오시는데, 그 배우셨던 분들에게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이어가려고 재수 강도 무료로 해드릴 뿐만이 아니라 매주 화요일 밤마다 9시에서부터 10시까지 줌으로 만나요. 줌으로 만나서 한 주간의 이야기의 감정들을 풀어내는데, 어제는 제가 주제를 학창 시절의 선생님을 떠올리면서 감사했던 선생님 내지는 나를 힘들게 해서 아팠고 슬펐던 선생님들 생각나는 분들을 자유롭게 말씀을 좀 해 주십사라고 했더니, 한 분의 여러분이 말씀을 하셔서 감동도 받고 좋았는데, 한 분의 아픈 사연을 오늘 아침에 지금 생각이 나네요. 한 우리 코치님께서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선생님을 떠올리면 아프대요, 가슴이. 그러면서 할까 말까 망설일 정도로 머뭇거리면서 오픈을 하셨어요. 그 이유는 어려서 초등학교 때니까 우리 여름 되면 봉숭아물을 드려요, 안 드려요? 손끝에. 드리잖아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표현했대요. 공부도 못하는데 봉숭아물을 드렸니라고. 멋만 내지 공부도 안 하고 멋만 내지.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런 소리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선생님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그때는 진짜 언어 폭력을 너무 많이 하셨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이 예쁜 코치님은 진짜 성실의 여왕이고 경청의 여왕, 달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감정 놀이터가 지금 262주를 어제까지 진행을 했는데, 본인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나서 단 한 번 빠지고 그대로 빠지지도 않고 성실하게 들어오시는 분이어서 제 마음속에는 진짜 1% 안에 들어오는 분인데, 어렸을 때 그 선생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겨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도 할까 말까 하는데 결국은 풀어내셨어요. 이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손에 상처가 나면 이걸 싸매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할 수 없어요. 그런 것처럼 감정도 내가 아프다, 그래서 꽁꽁 동여맸더니 그분이 지금 30년 40년 가까이를 아픔 속에 봉숭아물을 한 번이라도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그 이후에 못 드렸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감정 코칭을 통해서 상처와 감정은 표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은연중에 계속 습관이 되다 보니까 머뭇머뭇 거리시다가 어제 표현을 하시면서 약속을 했어요, 우리가. 봉숭아물 올 여름에는 드려보십사. 그랬더니 본인도 오케이 했던 것처럼,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실은 오늘 스승의 날이다 보니까 추억 속에 스승님들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좋았던 분이 떠올리면 그냥 입가에 미소가 머물고 행복해지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선생님들도 몰라서 아파서 그랬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야기가 수월할 것 같고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쁜 사람보다는 아픈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겹고 나를 힘들게 했던 분들은 밉다 싫다라고 해서 밀어내지 마시고, 그분도 아파서 몰랐구나라고 이해하고 용서하시다 보면 훨씬 더 마음이 평안해지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혹시 우리 강수미 PD님 멀리서 요거 보이실까요? 네네. 뭘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컵. 네, 컵에 물 들어있겠죠? 그런가요? 네. 독약이 들어있습니다. 예. 제가 독약을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독약을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 강수미 PD님께서 싫어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죽길 제가 바랄게요. 이해가 되십니까?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면서 그 사람이 죽길 바라면서 내가 독약을 먹는 게 미움이고 증오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지 싫어하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몰라요. 네. 결국은 누가 죽어요? 나가 죽죠. 내가 죽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요. 보약은 많이 먹어야지, 시간이 지나야지 효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습관들이고 경험하고 수련하는 거는 실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독약이라고 생각할 경우 한 모금만 두 모금만 마셔도 떠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거는 정말
정말 많이 해야지 효과가 나타나는데 부정적인 건 조금만 해도 금방 표현이 되고 네. 가슴 아프게 사람들을 상처를 줘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께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싫어했다라는 감정들을 좀 내려가게끔 앉히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오늘 스승의 날이다 보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은데 이 세상에 우리가 딱 태어나요. 그러면 제일 먼저 감정을 표현하게끔 알려주는 선생님을 만나는데 누구일까요?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이 세상에 딱 태어나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선생님이 계세요. 처음엔 엄마를 만나지 않나요? 빙고 네. 틀릴 권리 드리는데 너무 잘 맞히시네요. 맞습니다. 네. 감정을 표현하게끔 알려주는 분은 부모예요. 그중에 또 확률은 엄마가 양육에 시간이 많으니까 엄마이겠죠. 그런데 그 엄마들이 내 엄마에게 또 양육을 잘 받거나 감정적으로 따스하게 이렇게 양육을 받았다면 내 자녀에게도 그게 흘러가는 게 수월해요. 그런데 어떨까요? 지금 현재 40대, 50대 분들의 부모님들은 70대, 80대가 되신 분들이실 텐데 감정을 알고 감정을 보듬고 하는 것들이 수월할까요?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뱉어내고 표현하는 게 수월하셨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는 감정에 있어서는 내가 자녀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아도 스승이 돼요. 스승이. 그러다 보니까 감정은 온전히 수용하고 보듬어 주는 걸 그리고 또 존재 자체로만도 행복하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저는 대전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에서도 감정 코칭을 10년 넘게 했지만 지금 현재도 또 이제 그 교도소 강의를 계속하고 있어요. 청주 여자교도소 강의를 가고 뭐 천안, 공주, 대전 이렇게 강의를 다녔을 때도 거기에 수용자들을 딱 가서 만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분들이 죄수자예요, 다들. 우리 강 PD님은 그런 경험이 없을 듯한데 방송국에만 계시고 근데 딱 뵈면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글쎄요. 네. 저는 처음에 처음 갔던 게 천안교도소였는데 실은 처음에 갈 때 무서웠어요. 왠지. 그리고 천안교도소는 들어갔는데 또 1층 들어갔는데 1층 가니까 하얀 벽이 있고 그리고 거기 교도관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유호정 교수님 여성분이라 화장실도 혼자 가시면 안 됩니다. 같이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움찔움찔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훈남들인데 이렇게 따뜻해 보이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계시네. 그리고 다른 교도소도 가고 청주는 여자분들만이에요. 청주 여자교도소에 갔을 때도 이분들은 어떤 걸로 들어왔을까. 이분은 모델에도 예쁘겠다. 이분은 선생님에도 잘 되겠다. 이분은 가정주부로 아이를 잘 훈육하고 잘 키울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들어갈 때 무엇 때문에 들어갔을까요? 죄를 지어서. 그렇죠. 네. 근데 그 죄를 지을 때는 순간 무슨 조절이 안 됐을까요? 감정 조절이 안 된 거죠. 감정 조절이 안 돼서. 그러다 보니까 실은 팔다리가 아프다고 우리가 떠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내 감정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고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극단적 선택하는 것처럼 감정 조절을 못하다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게 마음에 든다. 그래도 내게 아니니까 이쁘다라고만 그치는데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또 마음에 든다. 그럼 내 것이야라고 잡다 보니까 절도죄 기타 다른 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감정 조절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생과 사를 좌우하는지를 또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그 감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감정을 잘 표현해야 돼요. 그렇다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 것 같으세요? 우리 강 PD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요? 네. 예. 일단 말을. 네. 맞습니다. 네, 뭐 표정도 있을 터이고. 그렇죠. 예. 그리고 행동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맞춰버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눈빛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다 맞춰버리시네요. 제가 눈빛으로 잘 레이저를 쏘거든요. 네. 그러시군요. 네. 우리가 정말 감정은 표정으로 그리고 동작으로 그리고 언어로 언어 안에는 말과 글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힘들다, 어렵다 할 때, 나 힘들어, 어려워, 지금 조금 이따 하자라고 말을 하면 될 텐데, 언어로 말로 표현이 서투신 분들은 무엇부터 나갈까요? 네. 동작으로, 그쵸. 주먹으로, 예. 발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감정을 내가 내 안에 들어온 감정을 어떻게 잘 상황에 맞춰서 표현하느냐.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의 눈빛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요. 아니면 따가운 눈초리로 분한 감정을 또 표현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감정은 내가 들어온 만큼 때로는 말로, 때로는 글로, 때로는 포옹하는 동작으로, 또 따사로운 햇살처럼 표정으로도 우리가 감정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정의라고 제가 늘 표현을 해요. 머리로 들어온 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몸으로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이렇게 내가 감정 코칭이 좋다,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는 게 머리로는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쵸? 보통이 다. 네. 그런데 가슴까지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을까요? 가슴까지 내려왔는데 좋다라는 건 알아. 느끼고 있어. 그런데 그걸 행동하기에는 습관이 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하루아침에 내는 게 아니군요. 맞아요. 네. 그래서 감정은 수용하고 그리고 나서 습관이 되어서 우리가 감정을 스스로 또 주변에 있는 분들을 많이 도울 수 있다면 좋은 방법이겠죠. 네. 혹시 요새 많은 분들이 어둠에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어둠은 왜 어두울 것 같으세요? 어두워요. 캄캄해요.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아무도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이해하지 않고 그래서 어둠 속에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왜 어둠 속에 있을 것 같으세요? 왜 어둠 속에 있을까요? 왜 어두울까요? 캄캄함, 검정색. 왜 어두울까요? 불을 안 켜서. 오! 맞아요. 네. 빛이 네. 들어오지 않아서. 빛. 어두움을 밝히는 것은 빛이에요. 빛.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기를 늘 원하죠. 근데 그 빛은 무엇으로 밝힐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가 어둠 속에 있는데 빛이 탁 들어오게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요? 네. 창문을 여나? 그래요. 창문을 열어서 스위치를 켜고 맞아요. 네.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공부를 하고 나가서 운동을 하고 책을 보고 네. 그리고 또 이제 신앙이 있는 분들은 신앙으로. 근데 저에게 답을 물어본다면 이 중에 여러 가지 중에 어떤 게 빛을 쫙 밝힐 수 있냐라고 하면 저는 신앙이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힘겨울 때는 아무것도 아무 자체도 안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랬을 때는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힘들어요라는 말로 기도하시면 어떨까?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그 빛이 서서히 들어오다 보면 본인이 움직일 수 있는 행동력까지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거나 또 보이는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어둠 속에 있는 분들이라면 빛이 환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대신 누가 노력해야 돼요? 내가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하셔서 환한 빛으로 나오실 수 있길 소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살다 보면 가지고 있는 말 그대로 자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자원을 알고 살아가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강수미 PD님은 물질적인 자원이 많으신 분이신가요? 아니면 심리적인 자원이 많으신 분일까요? 어떠세요? 돈은 제가 가진 게 별로 없죠. 돈도 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물질적으로 자수성가하고 싶으세요? 심리적으로 자수성가하고 싶으세요? 꼭 하나 골라야 되나요? 네. 그래 보실래요? 네. 글쎄요. 그래서 진짜 결국에는 마음이 이기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정답. 예. 리스펙입니다. 물질적인 건 실은 진짜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이야기하니까 제 남편 생각이 또 나네요. 네. 결혼할 때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가는데 제가 그랬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반대하면 나는 당신과 결혼을 안 하겠다. 그랬더니 알았다. 자기는 자신만만했나 보죠. 그런데 딱 가서 인사를 드리는데 저희 엄마 아빠께 이 말을 하더라고요.
막내 따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해줄 자신은 모르겠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막내 따님 심적 고통은 주지 않게끔 잘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제가 나 우리 엄마가 아빠가 반대해도 결혼해야지 라고 생각이 딱 들었던 네. 찰나였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아빠가 딱 보시더니 우리 막내 사람 볼 줄 아네. 10의 8알이다 하면서 승낙을 딱 해주셨고 네. 엄마도 아유 우리 막내 아무것도 못하는데 장남한테 어떻게 장손한테 시집 보내나 그러시더니 그래도 우리 막내는 인복이 많으니까 네가 가서 잘 살 거야 라고 축복해 주셔서 장남한테 결혼해서 지금까지 잘 살았던 것 같고요. 네. 그만큼 우리는 심리적 자원으로 심리적 자수성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 부모님들은 우리에게 심리적으로 자수성가할 수 있게끔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돈 많이 벌고 공부 많이 하면 돈 벌 수 있다라고 해서 물질적인 자수성가만을 외쳤던 시대를 우리는 살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 아직도 물질적인 자수성가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보다는 심리적인 자수성가를 하실 수 있길 바라고 끝으로 이 말씀으로 질문하고 또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 스튜어디어스가 이런 말을 해요. 방송이 나오면서 한 스튜어디어스는 막 동작으로 비상시 비행기가 비상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착용을 하시라. 근데 누구 먼저 착용을 하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첫 번째 나 자신일까요? 두 번째 어린 자녀일까요? 아니면 세 번째 노부모일까요? 누구에게 먼저 착용을 시켜주라고 해요. 제가 비행기를 너무 안 탔나요? 네. 노약자인가요? 아닌가요? 고맙습니다. 틀릴 권리를 행사해 주셔서. 본인이 먼저 하는 건가요? bingo. 본인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는 비행기를 타도 그걸 귀담아 안 들었대요. 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그때 들리더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비상 착륙 시에 그 산소 마스크는 내가 먼저 빨리 착용하고 노약자든 어린아이든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이게 호흡이 안 되는데 자녀나 어른들 해주려고 하면 싫어요 하다 보면 나도 질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게 온전하게 중심이 되었을 때 타인도 사랑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이제 다음 달이면 그 호국의 달 6월인데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이 말씀을 하셨어요. 애기애타라고 해서 나 자신을 온전히 사랑했을 때 타인도 사랑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세상도 이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나 자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으면 해요. 오늘도 스승의 날이라고 스승님들께 감사 인사 전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그 스승님 한 분 한 분이 계셨을 때 지금 내 자신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 자신의 존재 자체로만으로도 감사하면서 행복했으면 하는 생각. 저는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끝나고 나면 대전 여기 유등천이 있잖아요. 네. 유등천으로 이렇게 해서 집에까지 한 5,000보 정도를 걷고 이제 들어가요. 그러는데 오늘도 그냥 그 파크 골프 치시는 분, 또 기체조 하시는 분, 강아지를 끌고 오시는 분 그냥 지나가면서 눈인사하고 마음으로 축복해요. 이분들이 건강하게 살아주시길. 왜냐하면 한 분 한 분이 잘 살고 가정이 잘 살고 했을 때 세상도 살아갈 수 있고 행복한 나라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적으면 사랑하는 것이 적어서 오늘도 우리 여기 함께 하시는 분들 조금이나마 이런 게 있었구나라고 알게 되셨다면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오늘 또 우리 강 PD님께서 내 인생의 슬로건, 인생 슬로건을 말씀을 여쭤봤잖아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근데 거기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엄마의 웃음은 가족의 분위기를 좌우한다. 저도 메모해놨어요. 근데 이게 말 그대로 감정 코칭이에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남편, 아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아내의 뜻은 아내 해. 그래서 맞아요. 집안에 엄마가 아내가
해처럼 밝아야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아유 오늘 인생 슬로건 하나하나 보는데 너무나도 감동 있고 맞아요. 멋있는 게 많았고요. 네. 저도 제 인생의 슬로건 오늘 저는 강의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입니다. 역시 네. 마음 선생님. 네. 정말 이게 그런데 제가 이제 강의를 하거나 특강하고 1:1 코칭을 할 때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우는 자와 함께 우는 분이 많을 것 같으세요? 둘 중에 하나 택한다면.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맞아요. 즐거움이 약간 배 아플 때 있어요. 맞아요. 저만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는 분들하고는 많이 우는데 즐거워하는 분들하고는 같이, 진짜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누군가가 잘 살고 행복하면 괜히 막 약오르고 막 이렇다고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우리 예식장 가잖아요. 네. 결혼식장에 가면 축하하고 행복하게 잘 살길 기원해주고 축복하잖아요. 네. 근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40년 50년 산 부부들이 행복하다고 하면 무슨 아직까지라는 표현을 제가 듣고 나서 이거는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말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막 40년, 50년 됐는데 막 아직도 남편 보면 설레고 40년이요?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래 살면 살수록 잘 사시는 분들이 실은 그 가정이 사회를 살리고 사회가 나라를 살려요. 그래서 정말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고 슬픔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또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벌써 3주차가 마무리가 되네요. 네. 저는 오늘도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당연함은 없는데 우리가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게 참 얼마나 많을까.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끝나고 유등천을 걷는데 새벽에는 유난히 새소리가 정말 정겹게 많이 들려요. 네. 짹짹짹짹짹짹짹 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도 감사하고 그 새소리를 찾아 나뭇가지 위를 바라볼 때 그 바라볼 수 있는 눈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하고 맞아요.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만날 때가 되니까 만나는 것 같아요. 네, 극동방송에도 제가 5월 8일부터 이렇게 함께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때에 함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우리 강 PD님께서 잠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제 책이 요번에 품절된지 저도 몰랐어요. 네. 실은 집에 있는 책이 제가 2권밖에 없어서 3권을 픽업해서 오늘 5권을 사왔는데 5권을 가져왔는데 네. 저는 픽업할 때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방송을 듣고 픽업하시려고 한 분이 품절이라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해봤더니 정말 품절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네 하정명님 제가 그리고 또 표현을 하시니까 저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은 상처는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정명님 포항에 사시는 하정명님께 우리 PD님께서 책을 꼭 주시리라 생각하면서 네 우리 감정 코칭은 사랑의 기술입니다. 기술이에요. 그래서 기술은 연마하고 습관적으로 될 때까지 반복하고 경험하면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목수분들이 처음부터 망치를 잘 이렇게 박았을까요? 톱을 이렇게 나무를 잘 잘랐을까요? 아니죠. 아닐 거라 생각해요. 너무 노력했겠죠. 그렇죠. 네. 그것처럼 감정 코칭도 연습하고 반복하고 습관이 되었을 때까지 하시게 될 경우에는 삶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전국에서 감정 코칭 배우셨던 분들 중에 시청하거나 청취하고 계시는 분들 1년이 넘으셨으면 재수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감정 코칭은 사랑으로 질문과 경청을 통해서 내 마음과 상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질문하면서 경청하면서 그리고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되면 그 마음을 수용하고 공감하면서 나에게는 해가 되지 않고 상대에게는 피해가 되지 않게끔 행복하게 소통하는 기술이 감정 코칭입니다. 근데 이 감정 코칭은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혹시 라디오로 청취하시는 분들은 귀를 쫑긋하게 세워서 들어보시길 바라고요. 혹시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손을 한번 쫙 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손을. 네. 5손가락이 있죠. 이 엄지는 검지에게도 장지에게도 중지에게도 소지에게도 잘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는 관계 형성이에요. 얘가 관계 형성을 제일 잘 맺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가리킬 때 검지를 사용하죠.
그래서 검지는 목표 설정입니다. 그런데 검지를 접고 장지를 딱 올리면 이게 어떨까요? 느낌이 좀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얘는 상황 인식입니다. 지금의 내 상황이 어떤지 상황을 인식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중지라고 하나요? 네, 중지를 딱 올리게 되면 이 아이는 우리가 결혼 반지 어디에다 낄까요? 보통이 여기다 끼죠. 네 번째 손가락. 네 번째에다 끼는 이유가 뭐 심장하고 가깝다라는 설도 있지만 보통이 이제 결혼 반지는 금반지나 다이아 반지 또 아니면은 뭐 은반지 이렇게 반지를 끼는데 보통이 이제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거나 집을 뭐 넓혀서 이사를 가거나 할 때 대안책으로 쓰라라는 의미에서 얘는 대안 도출이에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약속을 할 때는 어떤 손가락으로 약속을 할까요? 네. 새끼손가락으로 꼭꼭 약속해야 하는 것처럼 얘는 실행 계획이에요. 그래서 감정 코칭은 그러니까 코칭이라는 것은 관목상대의 실이라고 해서 관계 형성을 먼저 맺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무엇인가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가 10점 만점 이루었다라고 하면은 그 이룬 게 10점이면 지금 상황은 몇 점인가 상황을 인식하게 되는 거고 상황을 인식해서 10점이 안 됐어. 7, 8점이야, 5, 6점이야 라고 하면 그 상황을 올려야 되겠죠. 네. 그게 대안 도출이에요. 네, 그리고 대안을 도출을 했다. 3개, 4개, 5개 도출을 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실행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 실행 계획. 이렇게 해서 이 루트가 있어요. 네. 제가 대전지방경찰청하고 충북지방경찰청을 이제 10년 넘게 강의를 할 때 한 분이 너무나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 감정 코칭의 5단계를 알려줬더니 무릎을 딱 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매주 월요일마다 회의할 때 어떻게 회의를 하는지 모르는데 이걸 접목하면 너무 좋겠다 하시면서 허벅지를 딱 치면서 엄지손가락을 딱 올리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것처럼 이 5가지 안에 대신 저는 감정 코칭이기 때문에 감정이 들어가요. 일단은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예쁜 우리 강 PD님을 인식하고 보고 있죠. 근데 오늘 블랙 원피스가 정말 잘 어울려요. 네, 감사합니다. 다른 때 옷 컬러보다 블랙이 오늘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인식. 우리가 감정을 코칭하기 위해서는 바라봐야 돼요. 보통 바라보지 않고 말하는 경우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기분 나쁘면 안 쳐다보고 얘기해요. 솔직하신 우리 강 PD님. 인식하고 그리고 인식을 했을 때 그 상대의 감정을 교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교감이 되면 우리가 그대로 온전히 수용이 돼요. 수용이 되고 나면 그 대안책을 올릴 수 있게끔 그분이 표현을 할 수 있게끔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끔 응원, 지지, 격려를 해줘요. 그러면 이분이 감정을 막 표현해요. 왜? 내 안에 답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표현하게 되면 나 이거부터 할래요. 이거 해볼래요. 그러면서 스스로 해결되는 게 감정 코칭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은 감정 코칭을 세종에 있는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부터 그 당시의 나이 초등학교 5학년부터 84세 권사님까지 1:1 코칭을 했어요. 지금도 현재 코칭을 계속 하고 있는데 1:1 코칭을. 근데 그분들께서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를 찾아오시겠죠. 근데 저는 질문과 경청, 수용과 공감을 통해서 이분들 스스로 안에 있는 걸 끌어내요. 결론은 본인들이 다 그걸 해결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감정 코칭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내 스스로가 이 사랑을 가지고 나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타인에게도 감정 코칭을 하지만 셀프 코칭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셀프 코칭을 할 때 내 자신이 정말 귀하고 사랑스럽고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내 안에서 올라와요. 근데 이제 우리 믿음 있는 분은 내 안에서 올라온다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느낌을 또 받게 되죠. 그래서 질문하고 경청하고 그리고 주시는 마음 그대로 수용하고 공감했을 때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법론 종에 있어서는 스킬은 5가지가 있죠. 근데 이 스킬을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혹시 우리 오늘도 아침에 제가 이렇게 오니까 우리 강 PD님 자리에서 안녕하세요라고 음성이 아주 통통 튀게끔 밝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평상시 인사 잘 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인사요? 네. 글쎄요.
일단은 뭐 똑같이 해도 목소리가 커가지고 네.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근데 우리가 인사하면 무엇이 인사인 것 같으세요? 인사. 인사. 네. 무엇이 인사? 네. 네. 예를 들어 제가 인사 이야기를 하면 저 인사 잘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것만 인사일까요? 예, 아니죠. 예. 가끔 이렇게 눈인사만 할 때도 있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도 물론 인사지만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네요. 당신 멋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슬프시겠네요. 힘드시겠네요. 이게 모두 다 인사예요. 그러네요. 맞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인사를 잘 하시는 분이 많을까요? 아니면 정말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라고만 하는 분들이 그렇구나. 그렇죠. 예. 근데 인사 잘하려면 관심을 잘 가져야 되겠다. 맞습니다. 정말. 그래야 맞습니다. 그죠. 그 적당한 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인식한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네요. 감정을 예. 인식한다라는 게. 그리고 인사를 잘하면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당신 최고예요. 멋있어요.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인사를 잘하게 되면 무엇이 변할 것 같으세요? 인사를 잘하면. 일단 관계가 좀 좋아질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네. 관계가 좋아지면서 뭐가 변할까요? 표정이 네. 밝아지고. 그쵸. 예. 인사에서 변화한다고 하면 표정도 좋지만 인상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치. 인상을 찌그리고 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라고 하지. 안녕하세요라고 그치, 하시는 분은 그치.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인사를 잘하면 인상이 변해요. 예. 명언이네요. 인상이 네. 변하면 무엇까지 달라질까요? 인생이 바뀐다 그러죠. 맞습니다. 네. 저는 방송하는 게 정말 재밌네요. 우리 강 PD님께서 정말 잘 대답을 해주셔서. 인사를 너무 잘해주시네요. 네. 인사를 잘하면 인상이 변하고 인생이 변해요. 저는 실은 지금 현재 보육원 이렇게 봉사활동 다닌 지가 한 18, 9년, 17, 18년이 네. 됐어요. 그래서 보육원에 가게 되면 이제 미니 특강을 해요. 미니 인성 특강을. 그러면 이제 제가 2013년도 6월로 생각이 정확히 들어요. 청주에 있는 한 보육원을 갔는데 제가 특강을 하면서 인사를 잘하면 인상이 변하고 인상이 변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하면서 제가 배꼽 인사, 공수 인사를 알려줬어요. 인생의 명언이네요, 진짜. 네. 이거 오늘. 그랬더니 그 5, 6, 7살 하여튼 학교를 들어가기 전 미취학 학생이 선생님 안녕히 가세요라고 인사를 하면서 언제 또 오시나요라고 하는데 그게 되게 가슴에 그냥 훅 와닿는 거예요. 평상시 보통 만날 때 저도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이 꼬마가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한두 시간 전에 알려줬던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 모습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난 아침에 우리 아이들 학교 가거나 남편 출근할 때 잘 다녀와 안녕 잘 가 라고 하는데 때로는 주방에서 설거지하면서 소리만 할 때도 맞아요. 있는데 나 내일부터 그때가 토요일이었어요. 나 월요일부터 내 남편 출근할 때 공수 인사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때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가 남편에게 월요일부터 공수 인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게 기억나게 해주세요. 잊지 않게 해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기억이 딱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월요일 날 제가 인사를 영씨 안녕히 다녀오세요 라고 했더니 제 남편이 뭐야 무서워. 뭐야 그러는데 입가는 올라가는 그렇죠.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네. 그리고 보통은 갔다 올 때 문 이렇게 닫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만 11년이 됐네요. 네. 이 인사를 한 게. 와, 지금까지도 합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진짜. 제 남편은 늘 신발을 신고 뒷걸음질로 해서 문을 닫고 가요. 공수 인사를 받아야 네. 되니. 오늘도 안녕히 다녀오세요. 당신에게 천군 천사가 함께 할 겁니다. 화이팅. 그러니까 방송 잘하고 와 라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인사를 잘하게 되면 감정 코칭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모든 것들이 습관이 되었을 때 아침에 아내에게 공수 인사를 받고 가면 어떨까요? 기분 좋죠. 그렇죠. 예. 언젠가 이제 당숙모 당숙부하고 식사를 하게 됐는데 남편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소연이 엄마한테 아침마다 공수 인사 배꼽 인사 받고 출근해요 라고 했더니 당숙부께서 당숙모에게 당신도 소연이 엄마처럼 배꼽 인사 좀 해봐. 그러니까 당숙모는 당숙부에게 그럼 당신도 영조카처럼 아내에게 좀 잘해봐 라고 하면서 이렇게 탓 아닌 탓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배운 내가 먼저 잘하면 돼요. 그렇죠. 배운 내가. 맞아요. 그래서 실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가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는데 그 사랑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는 걸 어떻게 무엇을 보면 아 저분은 성령의 열매가 진짜 많이 열렸구나를 알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무엇을 보면? 모습이죠. 표정, 모습, 예, 태도 뭐 이런. 그렇죠.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 모습 표정도 다 들어가고 열매. 언어의 열매예요. 맞아. 언어의 열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우리 공동체 생활에서도 늘 투덜대는 분이 계시고요. 누군가가 예쁘다고 하면 뭐 그게 이뻐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남편에게 대하는 거 아내에게 대하는 걸 보면 진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언어는 삶을 바꾸는 강력한 버튼입니다. 버튼.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말씀으로 말씀해 줬죠. 말씀입니다. 네. 그런데 그 말씀의 권세를 우리 모든 인간에게도 주셨어요. 아멘. 그런데 네. 우리는 그 말씀의 권세를 받고도 말을 너무 쉽게 내뱉어요. 찔립니다. 내뱉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여기에서도 문제를 내면 너무 잘 맞추실 것 같은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 신체가 있잖아요. 네. 신체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건 입이죠. 아이고 바로 맞추시는 네 맞습니다. 알긴 알면서 실천은 네, 못하고. 입이에요. 입. 우리는 어떻게 그 입술로 사람을 치기도 하고 네. 사람을 올리기도 하고 맞아요. 그래서 감정 코칭은 나와 타인을 살리는 학문입니다. 학문. 그래서 정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지만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하게 만들죠. 노를 격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노를 격하게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주된 건 뭐냐면 쓰는 단어도 물론이지만 억양이에요. 억양. 네, 맞아, 억양. 맞아. 억양. 네. 우리가 잘했다를 억양을 정말 잘했을 때 잘했다. 잘했어라고 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강 PD님께서 잘했다. 아유. 예시를 들어주신 것처럼 맞아요. 그게 억양이에요. 맞아. 억양. 네.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나 남편이 무언가를 찾을 때 있잖아요. 어디에 있어? 그럼 어디에 있어? 2번을 물어봐요. 어디에 있는데 그러면 또박또박 말을 해요. 설거지하면서 거기 2번째 서랍 오른쪽에 있을걸? 어디 모르겠네? 그러면 만약에 우리 강 PD님이라면 3번째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에이 정말. 거기 있잖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네. 저는 3번째는 아무리 바빠도 설거지를 하다가 아니면 공부를 하다가도 바로 놓고 막 달려가요. 아 역시. 여기 있잖아. 여기. 그리고 돌아올 때 제 손이 이렇게 쓰담쓰담해요. 스스로에게 잘했다.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잘했죠? 네, 저를 이렇게 인내하게 하시고.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다 그러네요. 보니까 어떨 네. 때는 한 번 물어보면 모르면 2번째 바로 가요.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라고. 근데 이게 습관이 들으니까 누가 행복할까요? 본인이 행복하죠. 제가 행복합니다. 맞아요. 제가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가 억양에 있어서 남편이 화를 낸다, 아내가 화를 낸다, 아이가 소리를 지른다 그러면 띵동을 한번 외치셨으면 좋겠어요. 띵동. 띵동. 억양을 더 부드럽게 하자. 억양을 더 부드럽게. 당신이 그랬잖아. 이거보다는 내가 보기에 당신이 그런 거 같은데 생각 안 나? 안 그러면은 내가 더 잘못 생각했을까? 이렇게 얘기하면 상대가 화를 낼까요? 그렇죠. 그렇죠. 알긴 하는데. 맞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네. 정말 감사한다고 하면서 감사를 하고 있나 싶어요. 저는 감사일기를 쓴 지 오래됐어요. 하루에 감사일기 그러니까 감사를 10줄을 써요. 그리고 특별 감사 한 줄 더 쓰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써요. 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과 글로 쓰는 거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시청하고 계시거나 청취하고 계시는 우리 대전 극동방송의 청취자분들 정말 힘든데 감사가 안 나온다.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나온다고 감사를 안 하게 되면 늘 그 자리에서 머무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라도 한번 써보시길.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가 소유에 대한 감사를 많이 쓰시게 될 거예요. 갖고 있는 것. 네. 그런데 그 소유의 감사가 넘치게 되고 이 감사가 더 높아지면
활동에 대한 감사를 쓰시게 될 거예요. 활동. 근데 그 활동에 대한 감사도 넘치게 되면 본인의 이제 마음 그릇이 커지고 깊어지게 되면 소유 활동은 이제 조금 배제가 되면서 존재에 대한 감사가 커져요. 존재. 네. 이곳에 사랑의 뜰안이라는 방송에 우리 강수미 PD님이 존재하시기에 아유 제가 아까 준비하면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강 PD님 찬양하는 네 댓글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이야. 네, 네. 딱 2개 있었죠. 네. 맞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감사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어제가 무슨 날이었는지 혹시 아시죠? 어제가 5월 21일 부부의 날. 맞습니다. 네. 부부의 날. 둘이 하나 된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이죠. 그런데 제가 보통 화요일은 일정이 10시에 끝나요. 전국과 또 외국에 계신 분들과 함께 9시에서 10시까지 감정 놀이터를 하다 보니까 또 매주 호정 감정 코칭 아카데미 밴드에다 글을 화요일 날 올려요.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 날은 다른 특별한 약속을 안 하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부부의 날인데 식사도 못 하겠네. 그러면서 친구랑 약속해서 저녁 먹고 온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런데 나가면서 그래요. 오늘 부부의 날인데 뭐 사다 줄까? 근데 딱히 뭘 갖고 싶은 게 없는데 아니 그냥 그랬더니 그래도 이따가 카톡해나 내가 저녁 먹고 올 때 사올게. 근데 제가 가만히 있자니 남편이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뭘 사다 줘야 될까 할 것 같아서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1박 2일로 이제 여고 동창들하고 부산 여행을 가요. 그래서 영씨 나 친구들하고 식사 후에 씹을 수 있는 종이껌을 사달라고 그랬어요. 통껌이 아니라 종이껌. 네, 종이껌. 그랬더니 종이껌만 사오는 줄 알았더니 들어올 때 한 보따리인 거예요. 아니 껌이 이렇게 많을 수는 없는데 봤더니 화분하고 바나나하고 껌하고 이렇게 사오는 거예요. 자랑하시는 거죠? 네, 자랑입니다. 근데 이 자랑은 왜 하냐면요. 네. 저는 제 남편에게 진짜 껌 하나만 받아도 우와 고마워 감사해요. 왜? 남편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아, 그치 맞아. 내 남편이 있어서 나에게 껌을 사줄 수 있으니까. 그냥 들어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죠. 그럼요. 자식아. 그럼요. 존재에 대해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 네, 왜냐하면 제 남편은 방송을 통해 말하고 싶습니다. 내 수술을 3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수술을 할 때는 제가 남편이 공주가 회사인데 어지러움증이 있으니까 운전을 못하니까 제가 태워다 주고 강의를 갔다 오고 또 남편이 이제 버스 타고 터미널에 내리면 제가 모시러 가고 할 정도로 좀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느끼는 감사는 머리로 하는 감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냥 가슴으로 찐으로. 그리고 처음 수술 3번째 끝나고 나서 이제 첫 출근할 때 영씨 잘 다녀오세요. 회사 도착하면 문자 주세요. 나 잘 도착했습니다 하는데 그 문자가 지금도 기억이 나고 눈물을 쏟았어요. 맞아. 내 남편이 있음에 무사히 갈 수 있음에.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를 크게. 그러니까 제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유호정이는 뭐 하나를 해주면 2개, 3개를 해주고 싶게끔 만든대요. 늘 감동을 하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존재의 감동을 감사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또한도 저도 제가 강의를 하고 시간적으로 공부를 했어도 물론 이긴 하겠지만 그보다 저는 매일 아침 8시 30분에는 알람이 울려요. 우리 아이들만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아이들만을 위한 기도. 그리고 2시 22분은 하나님과 나와 둘이 만나는 시간에 나만을 위한 기도를 해요. 교만, 자만, 완악함 다 내려가게 하시고 사랑과 온유로 덧입혀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4시 50분에는 남편만을 위한 기도를 해요. 남편만을. 딱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근데 제가 강의가 있거나 코칭이 있으면 그 알람을 끄면서 그 자리에서 또 기도를 해요. 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감정 코치님이나 힘드신 분들은 작정 기도를 해요. 지금은 이제 한 분을 위해서 10시 10분에 작정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간중간 기도를 하며 살고 있고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결론은 내가 나를 온전히 사랑할 때 타인도 사랑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 나를 내 존재가 없는 상태에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요? 라고. 그럴 때 제가 표현하는 방법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된장찌개는 뭐가 들어가야 된장찌개일까요? 된장이 들어가야죠. 그렇죠. 김치찌개는 뭐가 김치가 들어가. 다행입니다. 김치찌개에 뭐가 들어가야 김치찌개인가요? 했더니 돼지고기요라고 하셔서 네, 김치찌개에 김치가 들어가고 된장찌개에 된장이 들어가는 것처럼 내 자신에게 정말 내가 배려하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가, 내가 내 자신에게 정말 응원하고 있는가, 지지하고 있는가, 격려하고 있는가, 칭찬하고 있는가.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지게 되면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이 원동력, 힘이 생기질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감정이라는 애는 습관이 돼요. 습관. 그래서 감정 코칭은 내 감정을 계속 습관이 되게 되면 네. 기술이 돼서 감정을 스스로 알아차리고 보듬고 달래서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0과 6의 강건함도 가만히 있다고 강건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0이 무너지면 네, 6도 무너지는 경우가 맞아. 있고요. 6이 무너지면 영도 0이 무너져요. 맞아요. 그런데 0이 강건하게 있다. 근데 6이 무너진다. 올라올 수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또 6이 아무리 강건해도 0이 무너지면 이거는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0이 완전하게 중심이 딱 잡혀 있는 상태에서 6을 관리했을 때 이게 연결이 돼요. 실은 제가 작년 11월, 12월 그때 되게 좀 많이 몸이 아팠어요. 어머니 소천하시기 전에 힘겨웠고 딸이 힘들어서 제가 계속 케어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명이 왔어요. 이명. 그런데 이명 소리가 쉥 하는 순간 제가 뭐라고 외쳤을 것 같으세요? 자동차가 지나가더라고요. 귀에서. 우리 수미 강수미 PD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명이라는 사실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저요. 괴로워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게 뭐야? 첫 마음이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명까지 주시네요. 이유는 네. 제가 안면마비가 왔었었고요. 강의를 하는 강사인데도 성대결절이 3번 왔었고요. 그때마다 제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 저 왜 이래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고개 들고 있나요? 저 교만한가요? 그래서 고개 숙이라고 이렇게 주시나요? 그러면서 이명이 딱 왔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1:1 코칭을 하잖아요. 목사님도 오시고 사모님도 오시고 그리고 감정 코칭을 배우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의사분도 간호사 뭐 유치원 원장님부터.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되게 많아요. 사모님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오셨을 때 공황장애 있다라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공황장애를 느끼지는 않았지만 둘째 애를 제왕절개로 낳았을 때 숨이 안 쉬어지는 경험을 했었어요. 금방 숨이 걷어질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시면 저도 그랬었는데 그거보다 더 하시겠죠. 힘드시겠죠라고 공감을 하는데 이명 환자들도 많이 와요. 이명은 얼마나 힘들까. 이 머리로만 제가 공감을 했는데 이명이 딱 느껴지는데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명까지 주시는군요. 대신 주신 이도 하나님, 걷어가실 분도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걷어가시리라 믿어요. 치료하겠습니다. 믿고 치료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비인후과에서 주사를 맞았어요. 양쪽에. 그랬는데 이제 제 남편이 제가 힘들어하는 걸 아니까 약국을 간 거예요. 내 아내가 지금 이명이 왔는데 강의는 계속 해야 되고 힘겨운데 영양제 먹을 수 있는 걸 달라 그러니까 맛있는 걸 뭘 사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약사님이 동네 약사님이니까 저를 알아요. 부부를 한번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약국을 갔더니 문진표를 작성하게 하더라고요. 문지표를 작성하는데 이게 부족해서 먹는데 주사를 맞고 오신 이명 환자들은 낫기가 조금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니까 먹어보라고. 그런데 저는 네 먹겠습니다. 믿고 먹겠습니다. 저 기도하면서 먹겠습니다. 이명이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았겠네요. 나았습니다. 할렐루야예요. 저는 감정 코칭을 할 때 감정 내가 원하는 거 믿어서 그 믿는 걸 가지고 코칭해라라고 해요. 머리로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근데 가슴으로는 안 믿어져. 맞아. 그럼 이게 언밸런스예요. 근데 내가 선포하고 입으로 되뇌이고 감정으로 그냥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그래서 이명이 나았어요. 대신 이명 환자가 지금 또 있어요. 지금 1:1 코칭하는데. 그래서 그때도 얘기했어요. 자동차가 지나가더니 그 다음은 번호키 소리가 나요. 띠디디디디디디디.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하수구에서 물 내려가는 소리가 있잖아요. 우르는 쾅쾅쾅쾅쾅쾅. 제가 제 남편하고 같이 하는 취미가 사우나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뭐
3주에 2번 이런 식으로 사우나를 가는데 이명이 있을 땐 사우나 가는 게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욕탕은 물소리가 계속 나잖아요. 이게 물소리인가 여기 사우나에서 나오는 소리인가 할 정도로. 그러나 지금은 충분히 공감을 하시는군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는 그냥 주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모두 다 주실 수 있는 때에 주시는 거고 저는 또 그 또한도 받을 수 있을 때 받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감정 코칭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실 것 같아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네. 저는 아카데미에 오시는 손님들에게 차를 늘 대접을 해요. 그리고 그냥 다가를 몇 개 이렇게 놓는데 오시는 분마다 참 그걸 귀하게 생각을 해주세요. 그냥 보통 어디 사무실 가거나 아카데미 가면 그냥 물 한 잔 주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하는 곳이 처음이에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위해 이 테이블에 간식을 이렇게 예쁘게 정성스럽게 차려놓으면 전 제가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감정 코칭 정말 내 감정 온전히 수용해 주길 바라요. 네. 그리고 그 수용된 감정으로 언행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정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3주차 대전 극동 방송에서 나를 만드는 습관된 책 저자로 이렇게 특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도 우리 강수미 PD님께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은혜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고맙습니다.